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설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설 중에 이제 좁은 의미의 배설은 오줌을 만드는 과정이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오줌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기관들, 그러니까 배설 기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중에 콩팥이 사실 오줌 만드는 일을 대부분 다 하죠. 그래서 콩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분해를 해봤더니 그 안에는 수많은 네프론이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어서 그 네프론이 오줌을 하나씩 만들어서 모아서 버리는 구조더라. 그죠? 네프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사구체, 동원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 내용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시간 내용 같이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이 내용을 다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오줌의 생성 과정입니다. 과정은 세 가지로 일단 나눠져 있고요. 여과, 제우스, 분비라고 하는 세 과정이에요. 이 세 과정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과정이 어떤 내용인가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도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4용지 꺼내셔서 연습장 꺼내서 그리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줌이 만들어지는 시작이에요. 자, 시작은 당연히 더러워진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혈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그 혈관의 이름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니까 콩팥 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참고삼아 심장을 제외한 모든 기관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다 동맥입니다. 나가는 혈관은 정맥이고요. 심장은 반대죠. 나가는 혈관이 동맥,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 다른 기관은 들어가는 혈관이 동맥, 나가는 혈관이 정맥이 되겠죠. 콩팥 동맥이요. 자, 이 콩팥 동맥에는 지금 걸러지는 것이 필요한 더러운 피가 들어있어요. 자, 그 피는 혈액인데 혈액 중에 사실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고 걸러낼 필요가 없는 애들이니까요. 사실 이제 걸러낼 것이 들어있는 것은 어디예요? 혈장이죠.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혈장을 잘 봐야 돼요.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따져주면 일단 무엇이 있겠어요? 혈장 속에는 단백질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 몸에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하는 호르몬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이제 단백질들이 있어요. 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우리가 소화를 해서 만든 영양소, 그렇죠? 그런 애들이 사실 세포들한테 공급되려면 혈장 속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그 소화가 끝난 아이들이 여기에 흘러가고 있어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에 소화되는 것, 아미노산 단백질이 소화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 거냐면 혈장의 기본은 물이죠. 그래서 물 속에는 이게 사실 맹물, 증류수가 아니에요. 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녹아 있을 텐데 무기염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나트륨, 칼륨 이런 아이들이요. 그래서 무기염류가 이 안에 녹아서 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안에서 이제 걸러내야 될 것, 그러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같이 있겠죠. 빨간색이 잘 안 나오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장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장은 어떻게 돼요? 흘러서, 그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줌을 만들려고 하는 뭔가요? 콩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들어왔을 때 동맥이 점점 얇아지면서 뭐가 될 거예요? 모세혈관이 될 건데 이 콩팥 안으로 들어온 모세혈관은 모양이 좀 독특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똘똘 뭉쳐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구자, 그죠? 써서 구체, 사구체라고 부르는 이 모세혈관이 좀 독특하게 생겼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런 모세혈관으로 흘러가거든요. 자, 얘는 이름이 뭐예요? 사구체라고 하는 것이고 정체
전체로는 모세혈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과정인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고체라고 하는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사고체는요, 좀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이 흘러가는 호스예요. 호스를 막 중간에 막 정도도 막 꾸겼다 생각을 해보세요. 호스, 물 흘러가는 콸콸 흘러가는 호스를 쭉 중간에 잡아도 물이 찡 나가죠. 근데 그걸 호스를 막 감고 뭉쳐놨으니 여기는 어떠겠어요? 물이 콸콸콸 흐르는 거죠. 혈액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혈압이 높단 말이에요. 여기는 혈압이 엄청 높아요. 거기다가 이 사고체 모세혈관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혈관의 그 혈관에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 혈압도 높지, 구멍도 굉장히 많지. 어떨 거예요? 혈장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받아주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고체를 싸고 있는 뭐예요? 이름이 보먼주머니라고 하는 데가 받아주는 거죠. 자, 이 과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여과인 거예요. 체 같은 거에서 지금 혈장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걸러내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과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여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는 과정이냐라고 하면 사고체에서 높은 혈압에 의해서 혈장이 터져 나오면서 보모주머니로 가는 과정. 그래서 일단 과정을 쓰면 사고체에서 보모주머니로 가는 과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따져보면 좋을 텐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터져 나올 때 혈장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걸러지는데요. 여기서 누가 걸러질 것이냐 하면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거는 못 걸을 것이고, 그죠?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없는 큰 물질들은 걸러져서, 그러니까 여기 이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그냥 혈관 쪽으로 쭉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과인 거죠. 혈장에서 누가 걸러지느냐? 크기가 큰 단백질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걸러내는 거예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100%다 걸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구멍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과라는 것들, 단백질을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나머지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얘네들은 작아요. 그래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먼주머니를 이제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뭐가 되느냐? 이제는 혈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름을 다른 말로 붙여주는데요. 여기서의 이름은 여과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여과액이 무엇이 있을까? 여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데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단백질 걸렀거든요. 없고 그 대신 누가 있을 거냐면 크기가 작은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물과 무기염 크기 작으니까요. 그리고 요소가 이 곳에 있는 여과액의 존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름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세뇨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여과액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세뇨관에서 여과액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색깔이 이제 까만색이, 빨간색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쭉 연결되면 이거 어디로 가요? 이제 콩팥 깔때기, 그쵸? 그다음에 오줌. 여기 나가면 이제 오줌인 거예요. 그대로 빠져나가면. 자, 근데 이 여과에서 이제 아쉬운 점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아쉽냐? 얘예요. 포도당 아미노산. 포도당 아미노산은 어떤 애예요? 내가 먹어서 소화하게 해서 위에서 소장에서 소화효소 그렇게 내갖고 주물럭주물럭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해갖고 겨우겨우 만들어낸 작은 분자의 그 세포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낸 영양소예요. 근데 이 영양소가 그냥 쭉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거죠. 내가 먹었는데 그거 간신히 소화했는데 그냥 버려버리다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과가 됐긴 했습니다만 다시 몸속으로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소입니다. 요소가요. 사실 이 오줌을 버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요소를 최대한 버리자는 거죠.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요소가 여기서 100%다 나왔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지나가는 혈액의 한 20%만 사실 여과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다시 혈관 빠져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혈관, 사실 이 혈관이 계속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세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애가 이 안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아까 아쉽게도 요소라는 애가 충분히 여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요소 최대한 어차피 물 뺄 때 같이 버렸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후의 과정, 여과 이후의 과정들은 이 여과액에 남아있는 이 아쉬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재흡수예요. 재흡수라고 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도로, 몸속으로, 이거 혈관 속으로 다시 와야 심장 통해 다시 온몸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다시 세뇨관에 있는 상태에서 모세혈관을 빼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일단 방향을 먼저 쓸게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모세혈관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온몸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누구를 재흡수하느냐? 그러면 절대로 빠져나가서 안 되는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을 얼마나? 100% 재흡수하는 과정이고요. 100%입니다. 이게 빠져나가면 당뇨병이에요. 오줌에 당이 들어있는 병. 그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시면 좀 더 배우겠지만 100% 재흡수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00% 재흡수를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또 사용합니다. 일부러 에너지를 써갖고 펌핑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모세혈관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재흡수가 되는, 그것도 100%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한다고 했어요? 요소를 최대한, 이 안에 남아있는 요소를 이제 최대한 버려주기 위한 과정이 또 있다고 했죠. 그 과정이 마지막 세 번째 분비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라고 한다면 방향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누구를 버리느냐라고 하면 요소죠. 그래서 요소를 최대한 여기 남아있는 요소를 탁탁 긁어서 오줌 쪽으로 보내는, 그렇죠? 요소를 버리는 거죠. 최대한. 근데 사실 왜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기도 그래도 요소가 남아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버리려고 하는 과정. 당연히 얘도 에너지를 씁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과정이어서 요소를 농축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비까지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오줌이거든요. 아까는 혈장, 그다음에 여과액, 이제는 오줌이 되겠죠. 자, 오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게 되냐면 첫 번째, 포도당, 아미노산 사라졌어요. 없고 물과 무기염료가 남아있고, 그리고 요소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요소는 아까보다 훨씬 농축된 상태죠. 이렇게 되면 오줌이, 얘들은 세뇨관을 거쳐서 집합관, 후각갈대기, 오줌관, 방광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죠? 얘들은요, 이제 여기는 어때요? 확실히 깔끔한 혈액이 되겠죠? 단백질 그대로 남아있고, 포도당, 아미노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고, 요소는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로 모세혈관을 지내서 어디로 갈 거예요? 정맥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콩팥 정맥 쪽으로.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갈 거예요? 심장으로. 그래서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줌의 과정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추가만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신경을 안 쓰게 누구냐면 물과 무기염류 얘들이에요. 얘는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물과 무기염류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제흡수와 분비 과정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텐데 사실 우리 몸에 물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또 물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좀 안 좋아요. 내 몸에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거든요. 근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몸에 물이 많다. 너무 수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물 좀 빼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건강을 위해서. 물이 지금 부족해요. 막 달리기 해갖고 땀 한 바가지 흘렸어요. 그럼 물을 버리면 안 되죠. 오줌 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물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내 몸의 물의 양을 조절할 때 제흡수 분비 과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흡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다시 온몸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그죠?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물과 무기염류야 물 속에 녹아있는 거니까 물 움직임 때 같이 움직이죠. 일부를 제흡수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단, 필요에 따라. 단, 언제?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그죠? 분비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물과 무기염류를 일부 분비할 수 있어요. 언제? 단, 물이 좀 많을 때? 좀 물 좀 빼자. 그죠? 단순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100%랑 좀 구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이 많을 때 이렇게 버려주는. 그래서 내 몸의 물의 양, 수분의 양을 조절할 때도 사실 이 제흡수와 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봐주시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자, 오줌에 만들어지는 과정은 세 가지 여과 제흡 분비를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모든 그 수많은 심장 콩팥을 구성하는 네프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때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갔던 혈장 상태였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혈액이에요. 근데 혈액이 콩팥 동맥을 통해서 콩팥으로 들어가면 사구체라고 하는 사실은 모세혈관 돼서 사구체의 특성에 따라 너무 혈압이 높고 구멍이 많이 있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과. 여과 때 뭐가 걸러져요? 이 구멍의 사이즈보다 큰 단백질은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과에게는 단백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과에게는 지금 아직도 포도당 함유에서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흡수 과정을 해서 100% 제흡수하고요. 요소가 아직 있긴 한데 이 혈관에는 또 여전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최대한 이쪽으로 버리기 위해서 분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요소를 농축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과액이 제흡수와 분비 과정을 거치면 오줌이 되며 그때 오줌은 물과 용토된 요소의 형태로 되더라. 이것이 흘러가면 이제 오줌이 된다는 거고요. 혈액은 어때요? 그러니까 깨끗한 혈액이 돼서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으로 다시 회전하게 된다, 순환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것은 제흡수 과정에서 포도당 암유산은 100% 제흡수한다는 것. 그리고 물과 무기염류는 물의 수분량, 우리 몸의 수분량에 따라서 일부 제흡수될 수도 있고 분비될 수도 있고 조절이 된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꼭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 다 분석하시면서 한번 자기의 말로 설명을 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우리 활동, 모형으로 설명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모형으로 설명하면 딱 좋은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색종이로 다음과 같은 물질 모형을 만들어서 그림에 이제 물질의 이동을 모형으로 표현을 해보자 했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죠. 어떤 그림이 가능할지 제가 답을 여기 드립니다. 거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배운 내용 정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배운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1번 단백질을 분해하여 생성된 암모니아는 어디서? 간에서. 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 작용을 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간에서 요소로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오줌에 섞여 몸 밖으로 내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의미에서의 배설은 이 과정을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과는 네프론의 어디에서? 사구체에서. 어디로? 보먼 주머니로. 보먼 주머니예요.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분자의 크기가 큰, 그러니까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들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형성평가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